코인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꾸준히 10위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그리고 에이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화려한 이벤트와 뉴스로 주목받는 사이 에이다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에이다는 왜 만들어졌고 또 어디에 쓰는 코인일까요? 에이다는 카르다노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쓰이는 코인입니다. 에이다, 즉 카르다노는 찰스 호스킨슨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의 원년 멤버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2014년 이더리움 공식 출시를 앞두고 내부에서 큰 갈등이 벌어집니다. 찰스는 벤처 투자를 받아 영리기업처럼 운영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비탈릭과 다수의 멤버들은 블록체인의 철학에 맞게 비영리, 오픈소스 재단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본 것이죠. 결국 비탈릭의 의견이 채택되면서 찰스는 2014년 6월 이더리움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흔히 이더리움의 첫 번째 집안 싸움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을 떠난 뒤 찰스는 2015년 IOHK를 세우고 카르다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카르다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비트코인은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기능이나 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은 다양한 앱을 올릴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보안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르다노는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비트코인처럼 안전하고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올릴 수 있으면서 속도와 보안 문제까지 보완한 이른바 3세대 블록체인을 내세웁니다. 카르다노가 다른 블록체인과 가장 다른 점은 개발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먼저 코드를 만들고 필요하면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카르다노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면 먼저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학계의 동료 심사를 거친 뒤에야 실제 개발에 들어갑니다. 개발 언어도 독특하게 하스켈을 선택했습니다. 하스켈은 보통 금융기관에서 쓰이는 언어로 블록체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테조스 정도가 비슷한 언어를 쓰는 정도죠. 하스켈은 배우기 어렵고 개발자 수도 적지만 그만큼 안전성과 정확성이 뛰어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스탠다드 차타드, 바클레이스 같은 글로벌 금융사뿐 아니라 메타에서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문 개수로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카르다노는 2025년 기준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간하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알고랜드가 있지만 이 역시 창립자인 실비오 미칼리 교수가 MIT 출신이자 튜링상 수상자라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고 논문 수는 수십 편으로 카르다노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이더리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도들이 많지만 연구 성과가 학술 논문보다는 블로그 글이나 EIP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다노의 접근 방식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먼저 장점은 치명적인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논문으로 검증하고 학계 심사를 거치니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연구와 검증 과정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느리고 업데이트 주기가 길다는 점입니다. 또 카르다노가 사용하는 언어 하스켈은 배우기 어렵고 개발자 풀이 좁아 커뮤니티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빠르게 실험하고 성장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인 셈이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디파이, 결제, NFT, 밈코인 위주로 확장해온 것과는 달리 에이다는 주로 신원 인증과 정부 차원의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동부와 국립기술대와 협력해 디지털 신원과 노조 기록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G20 국가에서 카르다노가 활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는 학생과 교사의 학적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억 명 이상의 국민 아이디 시스템으로 확장될 계획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블록체인 계약으로 불립니다. 아프리카 핀테크 스타트업 엠포아에서는 케냐의 나이로비 증권거래소 EY 파르테논과 손잡고 주택 토큰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주택 소유권을 조각 내 여러 사람이 나눠 갖거나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연간 2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케냐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와인청은 30여 개 와이너리와 함께 생산 유통 과정을 카르다노 블록체인으로 추적해 소비자가 QR코드로 와인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DC 네트워크와 가입자 신원 인증, 베리트리와 함께한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왔습니다. 카르다노는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며 이 시장은 2024년 약 5,610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약 7,52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4월 찰스는 라이브 방송에서 카르다노가 드디어 완전한 탈중앙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카르다노는 나 없이도 굴러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르다노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5단계 기술 로드맵을 세웠고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볼테르에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특정 회사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아니라 에이다 코인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해 블록체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볼테르 단계에서 마련된 두 가지 핵심 장치 덕분입니다. 첫째는 투표 시스템입니다. 에이다 코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르다노의 미래 방향에 대해 제안하거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과정이 번거롭다면 내 표를 대신 행사해줄 대표자, 이른바 D랩에게 권한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서 사실상 누구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 과정에 참여하면 보상으로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형태의 에이다가 지급됩니다. 둘째는 재무금고 시스템입니다. 카르다노에서는 거래 수수료와 스테이킹 보상의 일부가 자동으로 금고에 쌓이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는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됩니다. 현재 약 16억 개의 에이다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매년 약 2억 9천만 개의 에이다가 생태계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과 예산을 스스로 운영하는 블록체인 정부 같은 구조를 갖춘 셈이죠.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엠포와의 주택 토크나 프로젝트도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약 183만 개의 에이다 지원을 받았고 비교적 최근인 2025년 8월에는 카르다노 핵심 개발팀 역시 커뮤니티 투표를 거쳐 9,600만 개의 에이다를 재무금고에서 받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카르다노는 여전히 재단의 영향력이 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쟁자와는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르다노는 레이어 1으로서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 문제입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초당 10건 정도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이더리움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하는 체인들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르다노는 히드라라는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 성장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지표는 하루에 이 코인이 실제로 얼마나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활성 지갑 수입니다. 2025년 기준 카르다노는 하루 약 3만 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약 64만 개, 솔라나는 무려 300만에서 600만 개에 달합니다. 카르다노에서 돌아가는 앱 수도 약 80개 수준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비 적은 편입니다. 개발자 활동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더리움은 월간 활동 개발자가 9,000명 이상으로 여전히 1등을 지키고 있고 솔라나도 4,000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카르다노는 약 6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생태계의 폭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이미 디파이, 결제, NFT 같은 유동성이 몰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반면 카르다노는 생태계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디파이, 2025년 8월 기준 카르다노의 총 예치 자산은 약 4억 달러, 전체 블록체인 중 20위권입니다. 이는 카르다노보다 훨씬 늦게 등장한 일부 체인과 비교해도 최대 20배에서 30배 가까운 격차가 나는 수준입니다. NFT 시장은 여전히 이더리움이 압도하고 있고 결제 시장 역시 솔라나, 아발란체 등 여러 체인들이 글로벌 결제, 금융기업과 손잡으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반면 카르다노는 정부, 공공 영역에 특화된 파트너십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에이다는 여전히 시가총액 10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가 이미 사라지거나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코인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비판도 뒤따르지만 분명한 건 개발 과정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하다는 점이죠. 최근에는 리플, 솔라나와 함께 ETF 편입 루머가 돌기도 했고 트럼프가 미국 정부의 전략자산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탈중앙화를 목표로 달려온 에이다. 과연 앞으로는 실사용이라는 마지막 숙제까지 풀어내며 진짜 3세대 블록체인의 야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